최근에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해라. 그 다음에 그린란드를 우리의 랜드다. 우리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도 뭐 우리 거로 해라. 그 다음에 파나마도 내놔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 파나마 운하나 뭐 캐나다도 있겠지만, 캐나다랑 그리고 특히나 그린란드를 중점적으로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를 얻으려고 하는지, 돈 주고 산다 아니면은 안 팔면은 덴마크한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뺏겠다, 막 이렇게 약간 엄포를 놓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뭐 그린란드에 자원적 가치가 있고 북극해 이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일리 있는 설명이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이 패권의 구도의 변화에 있다고 저는 그거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니까 한번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린란드가 뭐냐? 그린란드는 이 캐나다에서 알래스카 이쪽을 타고 이 옛날에 이누이트족들이 그쪽으로 가서 아마 개척한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얼음이 엄청나게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린란드라고 부르냐? 그린란드라고 해야 사람들이 아, 그린란드는 약간 녹색이 푸르른 섬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속아서 이렇게 넘어오지 않겠냐, 이주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식으로 속이면서 많은 이주를 이렇게 장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린란드는 엄청나게 추운 동네고요. 그 다음에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약간 북극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누이트족들이 뭐 이렇게 쭉 계속 이주를 해서 살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덴마크 자치령, 그러니까 덴마크가 예전에 지금 이누이트족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덴마크 오면서 뭐 역사가 좀 많아요.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좀 역사가 길어서 그냥 짧게 설명해 드리면 덴마크 또 와서 덴마크에 뭐 통치를 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왔었는데요. 그거는 뭐 설명이 기니까 그냥 짧게 넘어가고, 여튼 지금 79년부터 덴마크에게 자치령을 얻어서 약간 뭐 이렇게 자치권을 갖고 운영을 하는 데가 그린란드거든요. 그래서 뭐 면적은 지금 보면 인구는 56,667명이 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면적은 세계 12위입니다. 엄청나죠. 56,000명,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어디 정도라고 해야 되나? 작은 동 정도죠. 동 정도인데 동 인구가 이 12위, 이렇게 큰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뭐 37,000불, 어림잡아서 막 많이 이렇게 버는 이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동네가 이렇게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이걸 노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덴마크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는 덴마크 땅이냐 뭐 이런 누구 땅이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예전부터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누이트족들이에요. 이누이트족들은 뭐 인구가 적지만 이 자치권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독립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월에 뭐 독립 투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뭐 일단은 뭐 왜 자치령을 이렇게 하고 있냐? 덴마크에서 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거를 받으면서 여기를 지금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린란드를. 그런데 미국이 옆에서 또 꼬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독립을 해라. 4월에 독립투표 한다는 이런 소문이 도는데, 독립투표를 해서 덴마크에서 독립을 해서 나와서 미국 쪽으로 붙어라 뭐 이렇게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지금 덴마크가 또 이런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 또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이거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원할까? 그린란드 아까 역사를 잠깐 봤는데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를 원할까? 그거는 자원과 지정학적 질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트럼프가 아예 X에 올렸잖아요. 트위터에 올린 거. 이 사진 보세요. 오 캐나다 하면서 올렸는데 이 캐나다 영토인데도 미국의 이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기로 되어 있고요. 왜 캐나다를 또 먹으려고 하는지. 왜냐하면은 이 알래스카까지
연결되는 육로 이런 걸 원합니다. 미국도 이런 걸 원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이런 자원을 원하기 때문에 캐나다도 미국 걸로 돼야 되고 그 위에 있는 그린란드도 미국게 돼야 이 북극해랑 그다음에 러시아를 대적해서 이쪽 군사 이런 대치도 할 수가 있다. 군사의 이점도 얻어갈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원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 러시아가 지금 돈바스를 먹었다고 합니다. 먹으면서 이제 이 돈바스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리튬 매장량을 갖고 있는 광산이 있다고 하거든요. 돈바스 리튬 광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광산을 러시아가 먹으면서 유럽에 이 갖고 있었던 리튬 자원이 최대 순수 리튬 산화물만 이 함량이 20만 7천 톤이었고요. 리튬 광선만 해도 1380만 ton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리튬 외에도 탈타넘이랑 그 다음에 니오뷴, 그 다음에 베릴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광물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런 건데 이런 광산이 러시아 손에 들어가면서 미국도 이제는 더 급해진 거죠. 그래서 유럽도 이제 좀 큰일 났습니다. 왜냐? 유럽도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계속 이 친환경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전기차 산업에서 중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이런 자원들이 원래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 광산을 뺏기면서 그 자원 개발하는 게 더욱더 힘들어지면서 이제 전기차 경쟁에서 중국과 미국한테 많이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런 것도 커지면서 지금 트럼프랑 미국도 급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브릭스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반서방파 하면서 브릭스가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릭스의 강점이 뭐냐면 러시아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이 자원 가치 있잖아요. 자원 가치. 러시아가 1등, 그 다음에 미국이 2등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한번 잘 보겠습니다. 미국 쪽에 이 친한 나라들은 이 자원 강국 중에 몇 개가 있냐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있겠는데요. 그 아래 보면은 러시아, 여기 한번 볼게요. 러시아, 사우디, 그다음에 이란, 중국, 브라질, 이라크, 베네수엘라 다 미국이랑 조금 대면 하거나 미국이랑 아예 척을 진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쪽이 브릭스로 뭉치면서 이 자원 경쟁에서 미국 쪽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먹고 그 다음에 그린란드까지 먹는다는 이유가 이 자원 경쟁에서 브릭스에 밀리지 않기 위해 요즘은 이제는 탈세계화라고 해서 중국과 이제 벽을 쌓고 미국이 자기 제조업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벽을 쌓으면서 점점 더 이제 탈세계화 되면서 무역 장벽을 세워서 이제 각자 도생하자 이런 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브릭스는 무서운 게 인구도 전체의 30억 명이라서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DP는 23%, 그다음에 지금 영토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원이 이 브릭스 국가들이 뭉치면은 다른 이런 브릭스 반대하는 이 국가들 G7 국가들보다 자원에서 이제는 압도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미래에 중요한 거는 자원이 될 것 같으니까 미국도 여기에 지금 발맞춰서 빠르게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영에 이걸 내놔라 그린란드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를 필두로 해서 중국과의 이 패권 전쟁 이것도 있습니다. 중국과 패권을 이기려고 지금 미국이 이 자원 패권이죠. 그린란드를 두고 진짜 싸우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리자면 자 그래서 이 칼럼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린란드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북극 전쟁터가 될 것인가. 그래서 베이징은 물류 프로젝트부터 히토류 채굴에 이르기까지 그린란드에 수익성이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중국이 뛰어난 분야다. 이런 거 물류 프로젝트나 이 히토류 채굴 이런 거 중국이 진짜 기깔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자주 개입을 한다. 이걸 방해해야겠죠. 중국이 이거 그린란드 먹는 거 미국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2016년 덴마크는 홍콩에 본사를 둔 니스 장군이 폐쇄된 그론네달 해군기지를 인수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덴마크는 미국과 나토의 이익에 영향을 받아 안보상 우려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먹는 거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있잖아요. 펜타곤은 중국이 그린란드에 투자하거나 세계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2019년 6월까지 중국 통신 건설사 CCCC 이 프로젝트를 철수했다. 프로젝트를 철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은 두 가지 주요 광물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시트로넨 피오르드 아연과 크바네펠트 히토류 그리고 그린란드 남부의 우라늄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이 자원들이 엄청 많나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걸 탐을 낸다. 이 채굴하는 이런 기술은 중국이 1위죠.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탐을 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은 덴마크에 압력을 가해 중국의 그린란드 자원 접근을 제한을 했습니다. 1월 9일 로이터는 미국이 그린란드 탄 브리즈에 로비를 해서 중국의 히토류 매장지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을 해라. 중국이 이 캐는 거를 중단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줬다고 합니다. 스트레이치 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그린란드에 투자하거나 당국과 협력하거나 근처 해상 교통로를 이용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우리 걸로 해버리자. 그러면은 중국을 아예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에 대한 발언은 워싱턴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섬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왜 이 그린란드 섬을 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중국의 이유도 있다. 중국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원과 지정학적 질서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주변 지역, 자기 주변 나와바리부터 이제는 단도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계속 이제는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대만을 이제 자기 걸로 이제 다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대만이 자기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터키는 이제 시리아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미국의 한계를 인정을 한 겁니다. 미국이 다 신경 써서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이 팍스 아메리카로 이걸 다 막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도 이제 자기 나와바리부터 먹어버리자. 얘네들 러시아, 중국, 터키 얘네들도 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캐나다나 이 파나마나 이 남미 쪽이나 아니면은 그린란드 이쪽을 다 우리가 먹어버리자. 어쩔 건데 니들이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거를 인정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정학적 변화가 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부상 때문에 미국의 이런 지금 행동들은 더 가팔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중국이 망한다, 중국이 침체됐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 금융적으로만 중국을 보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이 성장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 이런 거는 전기 사용량을 봤을 때 그걸 알 수가 있죠. 이 전기 사용량, 한번 보세요. 전기 사용량이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미국을 뛰어넘었잖아요. 미국이 이제는 2배가 된다, 2배가 됐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공장을 많이 돌리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그쪽이 금융 쪽이 아니어도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도 지금 크고 있다는데요. 인도도 아직은 규모 면에서 EU와 미국을 추월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랑 중국이랑 또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전기 사용량만 봐도 이 캐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그래서 중국의 이 산업 생산력과 제조업 경쟁력 이거는 어마어마해졌다.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선만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만든 이제 함선이라는데요. 이 함선은 항공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 발사기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이나 데일리에서 표현한 대로 잠재적으로 경량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형 전투 드론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는 무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무인 드론과 무인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미국과 대적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이 지금 조선 캐파죠. 조선 생산량은
아예 미국을 압도합니다. 이제는 미국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배를 엄청나게 붕어빵 찍듯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지니까요. 한국 조선이 도와줘라. 한국이 조선을 담당을 해라. 미국의 이 항공모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항공모함 이런 거 지금 뭐라고 해야죠? 고쳐주고 이런 거를 좀 관리 좀 해줘라. 보수해줘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이 조선업 이 캐파에서 아예 뭐 중국을 압도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펜타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은 사실상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예산이 1조 6,650억 위안, 그래서 약 2,300억 달러인 중국은 해군력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보의 예로는 상하이 인근의 창싱 조선소에서 건조한 세계 최대의 강습, 그러니까 상륙 강습함이죠. 강습 상륙함이죠. 이것과 그 다음에 현재 시험 중인 푸제남 등의 항공모함 건조를 들 수가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항공모함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자동화도 무서운 거거든요. 이 로봇 자동화가 이제는 지금 봤을 때 전 세계를 합쳐도 중국이 뛰어넘는다. 이 로봇 자동화를 시키면서 뭐 포탄도 있잖아요. 포탄도 뭐 하루에 막 몇천 개씩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 이런 걸 지금 엄청나게 보여주니까, 만약에 이제 혹시나 미국이 중국과 붙는다고 하면은 이 생산량에서 이 지속성에서 아마도 떨어져서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이 커지니까 미국도 이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켜야겠죠. 원래는 금융화로 가면서 탈 제조업 이렇게 어떤 분 뭐 칼럼에도 썼더라고요. 이 제조업이 많이 안 남는다. 중국은 뭐 쇠빠지게 노력을 해봤자 어차피 돈 못 번다. 미국이 뭐 세계적인 뭐 산업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AI나 세계 신기술, 효율성 높은 산업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훨씬 더 이제 적게 일하고 훨씬 많이 돈을 번다 이러면서 미국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계화가 잘 되고 중국은 제조업을 맡고 미국은 이런 뭐라고 해야죠? 하이테크 기술이죠. 하이테크 기술을 맡으면서 이렇게 가야, 분업을 해야 미국이 꿀을 빠는 구조인데요. 이제는 뭐 중국이 이 하이테크도 계속 따라오려고 하니까, 반도체랑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로봇 이런 것도 따라오려고 하니까, AI도 그렇죠. 따라오려고 하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이제 장벽을 쌓고 하니까, 미국이 부족한 게 뭐냐? 이 제조업이죠. 이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런, 지금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중국의 이런 영상으로도 좀 많이 보는데요. 저는 중국의 무서움이 뭐냐면, 이 중국의 방위 산업에서 이 로봇들의 이 무인 드론이나 로봇개, 그다음에 뭐 무인 이런 박쥐 뭐 이런 게 진짜 더 무서워졌다. 그다음에 요즘 뭐 FPV라고 해서 요즘 뭐 섬유화된 이 드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뭐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걸 더 잘 만드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과 달리 중국의 군대는 영토 방어를 우선시하여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아마도 대만 이쪽에서도 혹시나 이런 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미국이 무조건 이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봤을 때 이런 무인 전력과 이런 거 봤고, 미사일 기술 이런 거 봤을 때 미국이 원정을 나와서 이거를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유니트리의 노봇계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공중제비도 돌고 이 돌이랑 돌산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전투에 이용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얘네들이 그냥 산을 타고 다니고요. 그냥 어떤 지형이든 다 넘나듭니다. 지금 물 위에서도 이게 잘 떠다니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여러 지금 작전에 다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개가 이렇게 이용을 되면서 점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지형에서 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전장을 휘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일까요?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이런 걸 다니면서 점프도 하고 얘네들이 만약에 다니면은 저는 드론보다 더 공포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걸 또 개량한 게 이거거든요. 자, 로봇 승냥이라고 하거든요. 로봇 개라고 안 하고 얘네 물프라고 합니다. 로봇 늑대라고 하는데,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얘네들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나와서 뭐 사막이라고 하면은 이런 평지에 다니면서 총이 달렸죠. 총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얘네들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섭죠? 이렇게 다니면서 수색도 하고 시간전도 얘네들이 대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워질까? 저는 정말 지금 소름이 돋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얘네들이 다닌다고 하면은 얼마나 드론보다 더 저는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진지 구축도 하고 이런 거 보셨죠? 지금 위에 올라가서 진지 구축 하잖아요. 야,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레이저와 이런 라이더를 달려서 자율주행도 가능하고요.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작전 수행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만약에 쓰인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자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소름 돋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내려서 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거만 봐도 소름 돋지 않나요?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얘네들이 내려서 작전 수행을 한다. 얘네들이 근데 적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소름 끼칠까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지고 지금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아마도 중국의 이런 발전 때문에 미국도 이런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잠깐 공개한 거죠. 야, 이제는 얘네들이 6세대 이 전투기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이제 똥줄 타는 거죠. 야, 얘네들이 6세대도 만들었다고? 이거 거짓말이야. 얘네들 알다가 아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중국이 미국한테 압박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가 충격을 받았다는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가혹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AI에서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거나 앞지르고 있다고 미국 구글 전 CEO가 에릭 슈미트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센트와 딥시크의 두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텐센트의 리마 3.1은 가장 강력한 메타 변형보다 여러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딥시크의 버전 3를 출시를 했는데요. 딥시크에서 현재 인기 있는 온라인 리더보드에서 오픈소스 AI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픈 AI와 견줄만 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엔비디아 칩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스마트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엔비디아처럼 뛰어난 GPU와 AI 칩을 만드는데 성공하면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감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구글 전 CEO가 합니다. 아무 일반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미국이 점점 더 급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이 자원을 흡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목적이 다 이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요즘 추진하고 있던 현대 금융 시스템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미국 국채의 부채가 계속 미국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위기감을 아마도 느낄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이 자원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아마도 미국은 제조업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지금 계속 지금 보면은 원래는 러시아를 미국이 정복을 해서 병합하는 게 미래 계획인데요. 그걸 위해서 원래 우크라이나를 이용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이제 그린란드로 가고 있고요. 이 그린란드가 그런 이유에서 지금 그린란드를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이쪽으로 지금 하는 이유는요.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대만,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제조업을 옮기도록 이 제조업이 미국으로 이전되도록 관세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압박을 강요해서 지금 유럽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유럽, 그 다음에 대만, 일본, 한국들이 이제는 미국에 제조업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달러로 지금 가는 이유도 이런 자원들을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이 자원들을 값싸게 매입을 해서 미국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강달러로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수입도 해야 되니까 그런 자원들을 싸게 만들려고 강달러로 지금 트럼프가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제조업이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은 이제 약달러로 갈 겁니다. 약달러로 가면서 달러를 뿌리면서
이제 미국의 상품들을 계속 이제 수출을 하면서 제조업을 저는 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잘 통할 것인지는 좀 미지수고요. 그리고 관세로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 경제를 마비시켜서 중국을 망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통할까? 중국은 이 미국 말고도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남반구 국가들, 남미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에게 오히려 거기에 수출량을 더 늘려버리면은 미국에 굳이 수출을 안 해도 이 관세에 뭐 영향을 별로 안 받고 그냥 오히려 중국 경제를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타격을 입는 거는 오히려 미국이 될 수가 있다. 왜냐? 미국은 관세를 만약에 중국에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이 공산품들이 중국에서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다이소 가보면 마데인 차이나, 차이나에서 만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상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값싼 상품들은. 그런 상품들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1,000원짜리가 뭐 1,200원, 1,300원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미국 내에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경제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관세는 제가 봤을 때는 블러핑이라고 하죠. 속임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제조업의 부활이고,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는 한국, 일본, 대만, 유럽이 아마도 희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 예로 이제는 그린란드와 캐나다까지 이제는 미국이 먹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다 이런 이유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이 점점 이제 아마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국장에 투자하지 말라. 국내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미국의 일에 다시 또 번영을 이끌어내려면 한국이 좀 죽어놔야 돼요. 제조업들이 다른 일본과 한국, 대만, 유럽의 제조업들이 좀 내려오고 그 제조업을 미국이 흡수를 해야 다시 또 이제 러시아와 중국 뭐 이런 패권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북극 항로죠. 이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북극 항로도 있겠죠. 이 북극 항로가 중요하죠. 이 북극 항로가 왜 중요하냐면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나토가 조용히 이 북극 쪽, 북극 항로에 통제권을 두고 조용히 싸우고 있다. 이 상금은 뭐 30조 달러 이상의 리소스다. 이 자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중요한 건 뭐냐? 이 무역 항로가 새로 뚫린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북극 항로, 북극 쪽에서 이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점점 이 북극이 녹아가니까 이쪽 바닷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닷길이 열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존의 항로는 이쪽으로 내려가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항구거든요. 한국에서 간다고 하면은 기존에 22,000km인데요. 이쪽 북극 항로가 열리면 15,000km로 줄어들고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지금 보면은 거리는 32% 단축이 되고요. 운항 일수는 거의 뭐 10일 정도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하면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비 절감, 그리고 북극 지역에 이제 자원 개발도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해상 운송 이런 산업들도 커질 것이고, 그다음 북극 항만 이쪽으로 계속 유치를 통해서 동북아 허브항으로도 이제는 부산 이쪽이 다시 또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내빙선, 쉐빙선 건조를 통해서 조선 해양 플랜트 연관 사업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가능성이 큰데 러시아, 뭐 미국, 유럽 이런데, 중국까지 이런 데가 지금 손을 안 뻗칠 수가 없죠. 그래서 2007년 8월에 보면은 러시아는 북극점 아래에 13,000피트 깊이에 북극 해저에 국기를 꽂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유는 뭐냐? 과학적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표면 뒤에는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30조 달러에 달하는 미개발 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이다. 북극해도 자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는 미래를 주장하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동맹국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걸 지켜봤다. 그래서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는 서둘러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전례 없는 속도로 녹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얼어붙어서 통행이 불가능하던 북서부, 그러니까 북서항로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해상 운송로를 이용하면 아시아와 유럽 간의 운송 시간이 40% 단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계 무역의 수조 달러의 이익이 펼쳐질 수가 있다. 지금 보이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 북극해로 가서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유럽으로 간다고 하면은 더 빠르게 이런 운송망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쪽도 이렇게 더 빠르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은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도 유럽 입장에서도 이 항로가 펼쳐지면은 이 이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이쪽에 지금 2007년부터 러시아가 깃발을 꽂았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전통적으로 평화로운 협력 포럼에 원래 북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극 이사회가 갑자기 지정학적 폭풍으로 이런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원래는 북극은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지정학적 이런 패권의 중심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 북극권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중국은 자신을 북극 근처 국가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창간국 지위를 추구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대체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냐 보면은 중국의 여기 가장 위에 영토가 있거든요. 가장 끝 이쪽 위에 영토가 이 북극이랑 가깝다. 북극이랑 근처 인근 국가로 편입해줘라. 왜냐 여기 가까우게 있으니까 여기 영토가. 그래서 이런 억지 주장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억지 주장을 중국이 할 정도라고 하면은 북극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린란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 북극에서 중요한 그린란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 미국이 먹으려고 하냐면 이쪽 지역 이쪽이 다 미국 그쪽 알래스카가 여기 있고 여기가 캐나다거든요. 이쪽을 먹으면은 이 절반을 북극 쪽에 이 절반을 미국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북극이 지나가는 항로에 절반을 먹을 수 있고요. 이 위에는 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노르웨이랑 영국 이쪽이 있으니까 이 동네 이 지역 패권에 이 많은 이런 접하는 면을 가져가려고 하면 러시아를 이기려고 하면 그린란드를 먹어야 이 미국이 가능하다. 캐나다까지 먹어야 미국이 가능하거든요. 이 패권에서 또 이제 뿌리 없는 전쟁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지금 북극권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보면은 소련 시대의 군사기지를 다시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영토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영토를 방어할 준비까지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나토도 조용하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군사 본부를 북극권 북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은 북극 작전을 위해 제2함대를 재가동했다. 그 다음에 캐나다는 북부 송차를 또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발견됐다. 이게 뭐냐? 이 그린란드 이쪽에 덴마크 섬의 일부이면서 북극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불리는 그린란드가 이 빙하가 녹으면서 이 빙하 아래에 있던 자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인 히토리 원수가 또 여기에 매장이 되어 있다. 이게 나오면서 점점 더 그린란드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다 이런 북극이 녹으면서 이 얼음이 녹으면서 자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미국이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그린란드를 매수하겠다고 이렇게 제안한 이유가 그린란드의 자원을 통제하는 사람이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원주민 문제이다. 그린란드에 사는 이누이트족들을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린란드에 이 사는 원주민족들은 진짜 세계 강대국 사이에 껴서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크고요. 아니면은 엄청난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있는데 과연 어디 쪽으로 갈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예측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그린란드가 왜 중요한데 북극이 왜 중요한데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이 한국이 여기 있잖아요. 한국이 여기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만약에 북극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럽으로 간다고 하면은 더 빠르게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이 뭐라고 하죠? 수에즈 운하를 건너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은 더 빠르게 이 항로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위에 이 북극해라고 하는데요. 이게 평면으로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지구는 구체잖아요. 구체인데 여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 이 베링해협을 건너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알래스카랑 러시아 사이에요. 여기에도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는 엄청나게 영토적으로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쪽 사이를 지나가서 이쪽 위를 가면은 뭐가 있냐? 여기 보세요. 이게 북극입니다. 여기가 북극인데 여기 북극권인데요. 여기에 지금 인접한 나라가 어디 있냐? 이 캐나다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미국 알래스카가 있죠. 캐나다를 먹겠다는 이유가 이 지역에서 이 북극에서 많은 이런 인접을 만들어내서 미국이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이 북극 이 통행 사이에 있는 게 그린란드다.
그린란드를 먹는다고 하면은요, 미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다 만약에 미사일 기지나 이런 뭐 사드 이런 걸 설치하면은 러시아가 다 타격권 안에 들어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혹시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겠죠. 이쪽으로 해서 뭐 미사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핵이나 뭐 이런 거를 이쪽 북극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격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린란드에서 이걸 다 파악하고 다 이제 저지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뭐라고 하죠? 관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보세요. 지금 이 북극 사이에 정확하게 있는 게 이 그린란드거든요. 그린란드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도 이 북극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렇게 쭉 먹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아, 이런 패권이 있구나. 이 북극 쪽에서는 북극이 녹아가면 하니까 북극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쪽의 패권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도 이런, 야욕을 드러내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이런 게 있거든요. 중국인들은 다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북극 인프라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과학 연구기지를 북극에 이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세빙선을 건조하고 있잖아요. 세빙선을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북극을 자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무역을 통제하는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엄청나다. 세계는 남중국해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통적인 분쟁 지역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미래의 세계적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진짜 싸움은 북극에서 이제 조용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미국군도 여기에 지금 배치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군도 여기에 이제는 기지를 짓고 이런 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래스카나 이런 데에 지금 미국군이 배치가 되고 있고, 캐나다도 이제는 군대를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덴마크도 당연히 그린란드나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이쪽에서 패권을 장악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패권 구도가 여기에서 이런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북극이고 그린란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미국이 달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쪽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북극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자원과 경로를 통제하는 사람은 자원과 같은 분야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글로벌 운송 경로, 그 다음에 중요 기술 공급망, 에너지 안보, 군사적, 전략적 이점 이런 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북극을 장악하면은 아마도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이 세계 패권에서 또 1인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를 미국이 장악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는 다 이런 북극, 이런 세계 패권, 그 다음에 세계 패권의 변화. 그래서 자기 지역, 자기 주변 지역을 다 이제 먹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커지면서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뭐 경제적 가치도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미국의 한계와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 질서 변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으면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